네. 오늘 아주 난리가 나는군요. 자, 오늘의 더벨의 뉴페이스 박상희 기자 첫 출연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기대도 큰데, 아이비리그? 네. 아이비리그라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그 동부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랑 발음은 똑같지만 철자가 틀리죠. IB. 네, IBY가 아니라 IB.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 특화된 뭔가 준비를 앞으로 계속 해주실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IB에 관한 얘기들,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이 하루하루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정말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항상 이런 기자들이 나와서 IB 얘기, 그 다음에 뭐 상장 얘기, 아니면 주식시장 어떤 그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항상 메모해 두고 공부해 보시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본인들의 어떤 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네.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자본시장을 좀 미리 앞서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IB 쪽을 취재하다 보니까 IB 업계 쪽에서 그 예상하는 내년도 자본시장 이슈는 어떤 게 있고 또 그 업종별로 아까 뭐 제일약품 이것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에서 좀 자금 수요가 있을지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잠깐 좀 짬이 나면 네. 또 이제 1번 카메라도 잠깐 좀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IB 업계에서 주목하는 내년도 이슈.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 올해 자본시장을 되돌아보면 네. 특히 IB 쪽에서는 좀 어떤 게 좀 뭐랄까 눈에 띄는 어떤 이슈였나요? 일단 발행 규모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회사채 발행이 올해 70조 원에 달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0조. 유상증자 역시 9조 원에 육박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발행 규모가 3조 원에 그쳤었거든요. 네. 거의 그 트리플에 가까운 그래서 그런 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회사채 발행도 그렇고 주식 발행도 그렇고 네, 어마어마한 풍년이었네요, 풍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IB 시장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박상희 기자도 좋은 일들이 많았겠네요. 일단 기사는 많이 쓰셨겠지만. 열심히 바빴습니다. 네.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네. 그래도 발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어떤 그 뒷얘기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발행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많이 자금 수요가 있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나섰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유럽의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 축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약간 이제 업계 취재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거든요. 네. 리먼 브라더스 이제 파산하고 나서 네. 우리나라 뭐 CDS 프리미엄이 폭등을 하고 네. 리보 금리가 엄청나게 뛰면서 그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려면 네. 평소에는 한 7%, 5%면 되는데 그게 네. 두 자릿수로 뛰고 이런 일들이 네.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고금리 부담으로 이제 이자 부담으로 계속 작용했었는데 만기가 돌아오면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 발발을 하면서 많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고 그게 대부분 3년물이었기 때문에 2012년 내년에 그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넉넉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다시 회사채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테지만요. 어찌됐든 현금이 그렇게 넉넉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은 여전히 좀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또 이제 상환해야 되는, 네. 또 이제 리발빙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요가 많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돈 있는 회사들이야 이제 갚으면 되겠지만 돈으로 없는 회사들은 이제 또 차환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기업별로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좌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이 좀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증자
그 증권 관련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금융 쪽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업종별로,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좀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업종에서 좀 자금 수요가 좀 많을 건지 좀 짚어주시죠. 대부분 기업에서 이제 자금 조달에 나서는 이유가 투자용인 게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투자가 가장 활발할 것이냐 이것을 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IB 업계에서는 반도체나 전기전자, 아몰레드 등 테크 쪽에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LG전자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LG전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올해 안에 납입이나 이런 게 완료가 되겠지만 네. 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이고 또 이 LG전자의 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기업들을 좀 보면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5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현재 M&A가 진행 중인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인수 합병이 잘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네. 이제 SK텔레콤이라는 새로운 그 주인을 맞이하기 때문에 투자에 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쪽 전기전자 이쪽에서 좀 이렇게 투자 수요가 네, 많을 것 많군요, 같습니다. 내년에. 예.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내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서둘러 고금리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던 기업들의 만기가 내년에 이제 많이 도래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유상증자 쪽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좀 많기는 했지만 네. 그거는 기업의 수요가 많은 탓도 있었지만은 더 큰 요인은 증권사들에서 많이 증자를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3조 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우증권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 5대 메이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5천억 원 안팎의 유상증자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유상증자 발행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네, 그런 역할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이슈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어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신용등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이제 힘드니까 유상증자 쪽으로 이제 또. 돌리게 되는데 네.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트리플 B급이나 A 마이너 기업들 쪽에서 주식시장 쪽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리플 B 등급이나 A 마이너 수준 그 기업들이 네. 증자 같은 것으로 네. 회사채 발행이 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증자 같은 것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M&A 또, 이 IB 하면 또 M&A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이죠. 올해도 이제 굵직굵직한 M&A가 몇 건 있긴 했는데, 내년도 저 M&A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M&A가 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어디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보유한 현금이 많아야 합니다. 일단 자금이 있어야지 M&A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금이 넉넉한 기업들이 M&A에 나서게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이렇게 해외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리테일 쪽이라든지 식음료 같은 그 소비재 쪽 산업이 조금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요. 식음료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외 진출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그 소비 시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리테일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에도 M&A 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필라에서 타이틀 리스트 네. 골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아직 머리를 못 올려가지고. 아, 예. 그게, 그 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탈리아 유명한 가방 브랜드를 또 인수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크로스보더 딜 M&A는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건설업종이 지금 몇 년째 사실상 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년에 이 IB 업계에서 보는 건설업계의 어떤 그 고민거리라든가 이슈는 좀 어떤 게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8년 하반기 이후로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자본시장에서 조금 자금 수요는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 5월에 두산건설이죠. 네.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했고요. 맞아요. 가장 최근으로는 경남기업과 동부건설이 각각 500억 원과
100억 원에 달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공모 시장에서 경쟁률이 꽤 나왔거든요. 근데 경남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들이 그 잔액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자금 수요를 이렇게 충족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쭉 우리가 이제 그 업종별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투자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고, 네. 건설업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상희 기자가 이렇게 IB 업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내년도 이렇게 그 업종별로 이렇게 맑음, 흐림,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폭우 뭐 이렇게 네. 기상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내년도 IB 업계에서 내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보는, 내년에 정말 돈 벌려면은 이런 이슈, 이런 업종을 좀 뚫어지게 공부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어떻게 좀 짚히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IB 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할 때 이제 크게 유통시장이랑 발행시장이랑 발행시장. 구분이 되는데, 발행시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는 거하고는 약간 관점이 좀 다릅니다. 사실 IB 쪽에 SOS를 칠 때는 기업의 경영사정이나 좋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업종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희 기자의 아주 진솔한 얘기로 오늘 비고만 관장 기자실 마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스였습니다.